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19의 김대현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나 학부모님조차도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는 말에 생소함을 느끼실 수 있고, 또 그 말을 들어본 친구들도 특기자 전형 아닌가? 내가 과연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여러 진학 경험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정보를 취합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산업으로 최근에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대학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대학에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관련,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전공 정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학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 2022년 현재 4월 기준으로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사실 44개교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44개교에서 전부 다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옆에 나와 있는데 선정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사업이 종료가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 사업 종료 대학이 있죠. 카이스트, 한양대, 동국대, 국민대, 서울여대, 부산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학들 중에서 또 사실 국민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재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속 신입생을 선발하는 거고, 선정해서 이제 사업 종료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하지 않게 되겠죠, 신입생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총 27개 대학에서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년 신입생이죠. 올해 고3 학생들은 이 27개 대학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주대학교도 있는 상황이죠. 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특성화학과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전부 다는 아니고요. 보통 이런 형태,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소프트웨어, 컴퓨터,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워딩들이 주로 이 특성화학과들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컴퓨터와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성화학과 중에 대표적으로 국민대 인공지능학부가 있는데요. 네. 국민대 인공지능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그 모집 요강 중에 학교 소개 중에 일부를 캡처해 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졸업 후 진로가 여러분 가장 궁금하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 컴퓨터 비전,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나 자연어 처리, 그리고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네, 자동차 아직 운전 못 해보셨겠지만, 자, 학부모님들, 자율주행 지금 반자율주행 정도 가능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실 수도 있으신데, 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은 점점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말 안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고, 인공지능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이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나날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걸 공부하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과 특색이 있는 학과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따로 그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정보를 취합해 볼 것을 권장드려요. 이제 소개할 뒤에 있는 학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국대 소프트웨어 학과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같이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리더 해서 어떤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졸업 후 진로가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실명 공개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또 최근에 지금 진로를 잘 모색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자, 한양대 에리카는 참고로 한양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안산 지역에 있는 캠퍼스인데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ICT 융합학부라고 있어요. 그 ICT 융합학부가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 그리고 컬처 테크놀로지 전공, 그리고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공, 이렇게 해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다분야의 융합 학문을 공부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잘 하고 있는 대학 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취업을 언급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대학에 가는 목표가 반드시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공부하고 학문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학을 나오면서 본인의 진로가 잘 설계가 되고 그 진로에 적합한,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성화 학과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특성화 학과들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 학과들의 전형 대입 전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요. 크게 두 가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또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특기자 전형 아닌가? 어릴 적부터 뭔가 경시대회에 참가하고 교회대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그 전유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챕터의 이 강의의 주요한 주제는 그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특기자 전형은 일단 세계 대학 55명밖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럼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은 24개교에서 566명, 거의 10배에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고 있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자격은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자. 자, 재능, 열정, 역량, 잠재력. 굉장히 추상적이죠? 객관적이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공에 적합한 어떤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지원에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핵심이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과 중심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특기자 전형부터 간략하게 좀만 볼게요. 특기자 전형은 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국민대, 경희대. 숫자도 보시면 30명, 15명, 1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막 써놨는데요. 핵심은 뭐냐? 학생부와 자소서 외에 특기를 증빙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 특기자 전형의 특징입니다. 사실 소수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렇게 지원하게 됐을 때 그런 친구들,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과 경쟁하게 된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까 많이 선발한다고 했죠. 566명의 학생들. 일단 그 중에서 특징만 좀 체크해 보면 선발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단국대 죽전 캠퍼스, 그리고 원광대학교가 50명씩이나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이상 모집하는 대학은 거기에 제가 지금 적어둔 7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 100%로 선발하는 대학.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왜 설명하고 있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면 여러분 1단계에서 서류로 1단계를 선발하고요. 일정 배수. 그다음 2단계에서 보통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서류 100%라 하면 면접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이렇게 4개가 있다. 소수죠. 근데 이 중에서 물론 제가 대학의 레벨을 감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선호도 측면에서 볼 때 충북대나 한양대 에리카, 특히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전체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서 소개했던 특기자 전형에도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정성 평가를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 유념해 주시고 나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도 사실 작년에 우리 제주도의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주요 대학에 진학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도 아주 성적이 좋거나 뭐 외부 그 대회에 수상 실적을 가진 친구는 아니었는데 학교 생활을 충실하면서 서류를 준비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